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인천 난리 났다. 11월 사상 최대 폭락 시작된다. 집값이 4달 동안 상승을 끝내고 곧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등폭이 컸던 과천, 분당, 유래, 광명 등의 아파트 값이 거래가 줄면서 급매가 나오고 있으며 동탄과 송도 역세권의 흐름도 크게 꺾인 모양새입니다. 집값이 경제불안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3기 신도시 물량 폭탄을 맞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부동산이 출렁거릴 이때가 상담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경기도 인천 난리 났다. 11월 사상 최대 폭락 시작됩니다. 정말 이 탱크가 지금 정말 전쟁이 일어났네요. 탱크로 묘사를 했었는데 보시면 전쟁, 금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이스라엘, 자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 네 나라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요. 자 여기에는 항상 이제 미국과 중국, 서방 세계가 있겠죠. 자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이 어느 한 방향으로 럭비공처럼 튀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중요한데 한번 잘 보자고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데 그 의견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전문가 11월 이후의 전망, 하락이 늘고 상승 감소. 그동안에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열에 8명이 상승을 말했고 한 2명 정도가 하락을 말했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그러던 게 지금 상승세는 꺾이고 있고 하락은 늘고 있어요. 왜? 최근 이제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니까. 먼저 하락 쪽 볼까요? 네드캣 바운스도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락 초입에 진입했다.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약간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계단식으로 쭉쭉쭉 떨어지다가 24년 이후로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주장하면 이제 근거가 이렇습니다. 그럼 그 누가 그러느냐? 전문가들은 한문도 교수 이현철, 이광수, 김기원, 박은정, 박감사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주로 대폭락, 주로 하락보다 폭락을 또 강조하죠. 자, 이제 중도주의자, 고금리 상황이 수요의 한계를 가져올 것이다. 매물도 늘어나고 있고 거래가 감소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은 계속 집값이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맞다. 다만 자, 입지 물건별로 상승과 하락이 섞일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도니까 보합권이나 조금 약한 강세, 강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전문가들도 의견이 자꾸 바뀌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윤수민, 여경희, 박원갑, 함은정, 김인만 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네요. 자, 상승 한번 볼까요? 상승과 주춤 반복하다가 계속 지금 올라갔지 않느냐? 역시 계단식 상승이 진행되고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 자, 경제, 금리, 국제 정세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자,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급등할 것으로 전망. 완전 반대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누구냐? 고준석, 박합수, 윤지혜, 이상우, 김학열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직은 상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인천 11월 이후 폭락. 자, 6가지 이유는 뭘까요? 약간 지금 하락 쪽, 원래 집값이 상승으로 가게 되면 상승으로 쭉 갈 가능성이 크고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으로 쭉 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어찌됐거나 상승 쪽으로 전환된 건 맞으니까 이게 이제 다시 꺾여서 하락으로 간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먼저 세계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모든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특히 이 전쟁이 새로운 이슈로 크게 터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는 레바논과 그리고 시리아 쪽까지 확대시키면서 지금 점점 몸집을 키워나가는 중이에요. 유가, 당연히 유가가 불안하겠죠. 또 중국은 지금 계속 중국대로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현상 4가지가 지금 계속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 유가, 금리, 달러.
자, 이게 꺾이지 않는 한은 집값 상승의 한계가 있다. 자, 규제 강화. 정부도 언제까지만 지금 규제를 다 풀 수는 없죠. 즉,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지자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 자, 규제 강화, 대출,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자격까지도 보죠. 지표 추락. 지표가 아직은 다 플러스입니다. 상승 쪽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상승 쪽에서 하락 쪽으로 추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거래량, 매물, 시세. 즉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식으로 지금 내려오는 중이다. 위험지역.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2022년에 어디가 많이 빠졌는지를 보면 이제 만약 혹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어디가 많이 떨어질 것인지 경기도에서 그냥 나와요. 그대로 떨어집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과천, 분당, 광명, 2기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몽땅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새 것들. 왜냐? 얘들이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요. 이번에 반등할 때도 얘들이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오지 않았나요? 자, 위험한 아파트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위험하냐? 비싼 아파트들. 비싼 것들은 위험하죠. 왜? 많이 떨어집니다. 하락장으로 가게 되면. 특히 신축도 당연하지만 이제 구축들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고, 상승률이 높은 것들이 위험하다. 꼭 기억하세요. 자, 11월을 왜 기점으로 보냐면 지금 이게 현재 10월이죠. 10월 달 이내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확 전환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11월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먼저,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쳐볼게요. 먼저 상승한 곳은 먼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상승한 곳들은 나중에 하락. 즉 예전에 19년 20년 초에 먼저 뛴 곳들은 21년 하반기부터 폭락을 했는데 21년 와서 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22년에 꼭지점을 찍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들은 지금 막 뛰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상승 하락, 나중 상승 하락을 지역하고 조건하고 호재하고 특징으로 한번 연결을 지어볼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상승 하락. 먼저 서울하고 경기로 구분을 해봤어요. 서울에서 누가 먼저 뛰었습니까? 강남 3구와 마용성, 광. 물론 그 밑에 있는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그 다음에 강동구, 이 정도의 메이저급들은 먼저 뛰었죠. 경기도도 메이저급이 어디입니까? 과천, 분당, 위례, 광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21년, 2년 그 이후로 하락할 때 누가 먼저 떨어졌어요? 강남 3구, 마용성, 광이 제일 먼저 떨어진 거예요. 많이 빠졌고, 과천, 분당, 위례, 광명도 떨어졌죠. 이게 먼저 올라가고 먼저 떨어지네요. 자, 이제 조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상승하고 나중에 하락하는 곳. 이거의 반대죠. 서울은, 자, 여기를 제외한 서울 외곽 10개구는 거의 나중에 올랐고, 지금 떨어지는 것도 늦게 떨어졌는데 지금 별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왜? 이쪽이 먼저 뛰다 보니까 여기 애들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중이에요. 경기도도 외곽 지역 있죠. 외곽이라든가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들은 다 이렇습니다. 자, 이제 조건 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고 먼저 떨어질까요? 자, 연식은 신축이 먼저 뜁니다. 그리고 평형, 대형 평형이 자 먼저 뜁니다. 가격, 고가 아파트. 물론 이것은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자, 이제 대부분 이제 비싼 곳들 같은 경우는 대형이 먼저 뛰지만 조금 이제 외곽 같은 경우는 중소형이 먼저 뜁니다. 참고하세요. 가격은 이 비싼 아파트. 당연히 이것이 먼저 뛰고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승하고 떨어지는 것들. 자, 구축이 항상 늦게 올라가고 늦게 떨어져요. 그리고 평형, 중소형들이 그렇고 중저가 아파트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호재. 자, 호재는 이제 각 지역의 중심 지역들, 중심 자체가 호재인 거예요. 중심 지역들이 먼저 올라가고 먼저 떨어지죠. 한강, 바다 조망 이런 것들. 그럼 GTX라든가 전철 호재가 있는 곳들이 먼저 뛰고 먼저 떨어져요. 대기업 그리고 상권들이 있는 곳들. 그리고 지역
주변 그리고 호재가 평범한 곳들은 늦게 뛰고 늦게 떨어져요. 특징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오르고 먼저 하락하죠. 바로 이런 것들 보면. 그리고 상승장의 신고가를 찍어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 한강이 보이는 곳들 다 신고가 찍은 곳들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는 또 대폭락을 해요. 얘들이 안 떨어지지 않아요. 강남이라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짧아서 덜 떨어진 거지. 그리고 나중에 상승하고 나중에 하락하는 곳, 상승장에는 겨우 잘 찍어봤자 전고점, 하락장에도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소폭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하락이 온다면 바로 이곳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상승하고 먼저 하락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상승 초기 진입과 W자 하락 진입 11월 달이 관건입니다. 자, 지금 상승 초기 진입했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 이제 데스켓 바운드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이미 2차 하락이 됐다. 자, 여기 보면 상승 초기 진입 주간 시세가 플러스인데 5월 말 이후로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플러스 전환됐어요. 실거래가 75%가 상승 거래입니다. 강남하고 주요 지역 그리고 폭락 지역이 많이 뛰었다. 자, 기준금리 24년에 인하가 거의 유력해 보이는데, 아무리 고금리를 유지해도 인하가 유력해 보이는데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지금 고공행진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가고 있거든요. 정부 부동산 상승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서울 21주 연속 상승이에요. 물론 상승폭이 지금 조금 더 내려가고는 있지만 선거 공약, 집값 상승 쪽이 많아요. 호재를 자꾸 남발하니까.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 W자 하락 진입했다. 이미 세계 상황이 심상치 않다. 폭등에 비해 하락 기간 폭이 너무 짧았다. 하락이 짧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W자 하락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 2008년에 금융위기 터져갖고 쭉 내려간 다음에 2009년에 다시 올라왔죠. 너무 빨리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부터 13년까지 폭락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죠. 위험 요인, 거품이 너무 세다. 집값이, 부채도 많다. 가계부채가 또 전쟁까지 터져서 물가에 영향을 준다. 사고, 물가, 유가, 금리, 환율이 집값을 끌어낼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것도 계속 아킬레스건이죠.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집값 상승의 한계다. 매물은 급증하고 투자자는 늘어나고 거래는 미흡하고, 지금 최근에 와서 갑자기 두드러진 현상들이죠. 그리고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이제 사전청약을 끝내고 본청약에 들어가고 입주하는 것들이 나타날 텐데, 나중에 물량 폭탄하고 맞물리게 되면 이건 심각하다. 자, 거품, 인구, 공급 문제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 자, 다 그럴싸하죠. 자,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경기 인천 기피 현상, 집값 올라도 떨어져도 문제. 자, 제가 지금 오늘 제목을 경기 인천으로 달았습니다. 물론 경기 인천이 떨어진다는 것은 서울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만, 자, 특히 경기 인천이 더 금액에 비해서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왜 기피를 할까요? 먼저 서울부터 보자고요. 지방 투자자들은 수도권 이런 얘기 잘 안 써요. 서울 이 얘기를 많이 쓰지. 그 말은 관심이 온통 서울 쪽으로 몰려 있어요. 돈이 너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도권,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는 거지. 같은 금액이면 다 서울로 갑니다. 거의 70% 이상 서울 매입을 문의해요. 2013년에서 21년 서울은 상승장에 꾸준히 올랐어요. 안정적이죠. 전망 2, 4년 신고가 찍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만약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신고가까지 찍고 올라간다. 경기도 인천 볼까요? 지방 투자자 30% 미만. 오히려 경기도 인천이 서울보다 집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문의는 더 적어요. 10년간 안 뛰다가 2020년부터 21년 뒤늦게 뛴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은 그래서 기피한다. 위성도시, 신도시, 집이 넘쳐나서 장기간 정체 우려도 있다. 즉 여러분들 집이 남아둔다는 것은 서울이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땅이 넓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인천 쪽입니다. 지방 한번 볼까요? 수도권 투자, 지방 거의 매수 안 합니다. 지금은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까지 가서 매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광역도시, 중수도시, 부촌 아파트는 지방 사람들이 상급지, 지방의 상급지로 실거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갈 때는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물론 떨어질 때는 폭락 위험성이 있지만 물량은 적지만 인구 감소, 일자리 이런 문제로 장기 정체할 가능성이 지방은 높습니다. 자, 이제 미친 듯이 지어대는 경기 인천 아파트 이거 한번 보세요. 지도. 이게 서울이에요. 원 동그라미가 이렇게 선 게. 자, 이거 지금 경기도 진짜 땅 크죠? 그리고 위성도시도 되게 많아요. 인천도 강화군까지 포함하면 땅 뭐 작지는 않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위성도시가 많은데 오른쪽 보세요. 이게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또 추가 신도시. 이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 엄청 많죠. 자, 그래서 제가 영국 국기처럼 이거 보세요. 자, 인천부터 거의 하남 끝자락까지 다 신도시야. 여기 동두천부터 평택까지 다 신도시예요. 그냥 걸어가면 다 밟혀요. 그 다음에 사선 쪽으로. 자, 이쪽 김포 일산부터 거의 이천까지 다 신도시입니다. 오른쪽 사선. 남양주 이쪽부터 화성 다 신도시예요. 지금 얘들이 실제로 그렇게 포진돼 있어요. 이렇게 물량이 많다고요. 먼 훗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올랐다 떨어지면 사이클 한 번으로 지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택수별 최선의 전략 이게 중요하죠.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자녀 무주택. 집값이 만약에 지금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그래도 현재 대폭락할 가능성은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보합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무주택자 반드시 내 집 마련은 해야 돼요. 왜 그동안에 내 집 마련을 못했을까? 폭락에 빠졌거나 거기에만 심취돼서 그래요. 두 번째, 급매 우선 분양 차선으로. 왜? 분양은 당첨 가능성이 적으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당장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다 잡아도 되지만 준비를 하라고 해요. 준비. 서울 3기 신도시 특급 지역은 일단 못 먹어도 본전이니까 그냥 청약을 하는 거죠. 자, 바닥장이거나 하락 끝자락이거나 또 상승을 했어도 지금은 상승 초기에 만약 상승한다면 이때 자, 집을 잡고 갭 투자, 빚 투자, 실투 순서대로 주식이나 아파트 아닌 것들은 잡지 마세요. 집도 없으면서 그런 거 잡으면 망합니다. 자, 이제 1주택자 매도를 했다 지금 내가. 그럼 바로 매수해야 돼요. 왜 매도한 다음에 이 전세 금지하라고 했죠. 왜 전세 들어가요? 그러다가 집값 뛰어버리면 망해버리려고요. 절대로 전세 들어가면 안 돼요. 집을 매도하면 월세를 들어갔다가 타이밍 봐서 잡아야지. 자, B아파트 여기에서 아파트로 그 다음에 상급지 갈아타기. 그렇죠. 1주택은 갈아타기를 하는 거니까 아주 특급 분양 쪽으로 갈아타기. 물론 떨어질 수 있지만 뭐 밑지와 본전이니까 갈아타기. 폭락장에 하나를 더 매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돈이 있는데 은행에 넣는 것보다 폭락을 했다. 또 더 올라갈 것 같다 하면 하나를 더 매입. 다주택자들은 못난이 꼭 매도하세요. 그리고 임대사업은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 괜찮고, 다만 너무 못난 일 임대사업으로 몰빵하는 것은 안 좋아요. 똘똘한 한 채나 두 채 정도로 요약하는 게 좋고, 일시적 2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폭락장에 반드시 아무리 다주택이라도 좀 갈아타는 거 필요합니다. 안 올라가는 걸 왜 끌고 가요? 자, 분양권 전매 활용하세요. 내가 주택수가 많다 그러면 팔아버리고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자녀 무주택 반드시 자녀도 내 집 마련을 해줘야 돼요. 상승 초에 갭 투자를 활용하거나 증여는 가격이 비교적 쌀 때 그때 하는 거지 비쌀 때 하는 게 아니죠. 상급지 투자 목적, 상급지 투자 목적으로 매입. 아파트 아닌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신용대출을 활용하세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출 많이는 하지 말고 1억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갭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페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 지금 미국은 1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쭉 3.0까지 CPI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가 3.1, 3.7, 이번에도 3.7. 그러니까 미국은 저번 달과 이번 달이 같은 거예요. 자, 미국은 9월 달하고 8월 달이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랐죠. 생각보다는 선방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근데 미국 10년물이 꼭지 찍고 좀 내려오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중이에요. 전쟁 때문에. 자, 이제 서울과 수도권 매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0이에요. 0인데, 진짜 많이 빠졌었죠. 그러다가
자, 5월 이후에 쭉 올라가서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셋값 보세요. 전셋값도 엄청 빠졌다가 전셋값은 확대폭이 더 큽니다. 이미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근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매매. 자, 지금 보면 올랐다가 좀 약간 꺾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밑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11월부터. 수도권, 서울, 전국이 실제로 저번 주 대비 이번 주가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한밀 통화량. 자, 여기 보면 이 빨간 게 미국, 그 다음에 파란 게 우리나라예요. 돈 미친 듯이 찍어냈죠. 자, 이게 초록색이 일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집값이 뛴 부분도 있어요. 일본은 돈을 덜 찍어낸 거에 비해서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품이 더 그렇게 비교하면 심하죠. GTX A 노선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네요. 곧 개통이 되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막 1시간짜리가 18분밖에 안 걸려요. GTX가 개통되면. 이렇게 거의 3분의 2나 단축되니까 당연히 GTX가 각광을 받겠죠. 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흐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첫째, 주간과 월간 시세 파악. 둘째, 집값을 검색하고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집값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